예, 그 12분 10초까지 하고 이거 4번 문항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뭐가 떠서요. 예. 예. 예, 그 4번 문항부터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 이것도 대입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대입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일단 첫 줄 읽으세요. 딱 첫 줄 읽고 감정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어린이의 대처에 대한 지문이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추가적인 이해는 시험장에서 이 밑에 내용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시험 문제 낼 거야 라고 받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뭐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선지를 읽을 때요, parents, 부모들은요 공유해야 되는데 뭘 공유하냐면 이렇게 묶어주세요, 제발. What they observe, 그들이 관찰한 것을 공유해야 된대요. Rather than, 뭐보다는이냐면 물어보는 것보다는이에요. 많은 질문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언제? 그들의 어린이가 strong emotions, 강력한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입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딱딱 바로 나와주셔야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한 10초 정도 그냥 지문을 생각해 주시고 선지 한 2, 30초 정도 보시면 바로 찍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부 단어가 이런 영어 문제, 영어 선지로 나올 때는 엄청 길게 나오는데, 이례적으로 조금 짧게 나온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게 짧게 나온 경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단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번 지문으로 갑시다. 5번 지문은요, 진짜 장기고에서 몇 안 나오는 지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가 다 한국어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르치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In our competitive society, 우리의 경쟁적인 사회에서 딱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가 되는 문장을 내가 잡아줬습니다. Kindness is the key to success.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뭐가? 친절함이. 그래서 일단 이 대입학에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이 키워드에 대한 스탠스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키워드는 뭐냐면 kindness, 친절함이고요, 스탠스는 긍정이에요. 그래서 친절함이 나온 선지 4번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한다면 번창한다, 긍정 스탠스 잡아주시면 누가 봐도 정답이 4번인 경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요, 뭐 한국어 선지니까 어렵지 않게 잘 맞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법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잘 봐주시면요, 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있고요, 단어, 문맥상, 그 문제죠.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요, 그냥 틀린 그림 찾기예요. 틀린 그림 찾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문법 같은 거, 그렇죠? 네, 문법 같은 거, 어법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이거는 뭐 make,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문장에는 동사 원형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투부정사나 ing가 나와서 그냥 이거 원래 문장이랑 다르네? 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답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대할 때는 우리가 이건 이미 받은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법적인 요소를 일일이 고민해서 푸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더욱 상위권이라면요. 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상위권은 문법적인 요소를 짝딱딱딱딱딱 다 고려해서 이렇게 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상위권일수록 지문의 숙지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그 지문과 다른 걸 찍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고 푸신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순서 배열 같은 경우도 야 내가 이거 지문 줄 건데 너네들 이거 배열해봐 이거잖아.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문장 원래 어디 있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갑자기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야 이거 원래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문의 숙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너네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다 어려운 유형이잖아. 근데 내신에서는 반대로 되게 쉬운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솔터구나 장기고 같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의 특징은 이런 걸 거의 안 냅니다. 솔터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서 막 1컷이 72, 73 막 이러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와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변형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장기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 앞에 OT에서도 얘기했죠. 그렇죠? 총평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딱 골라주시면 되고 의형무주동인데 형용사냐 부사냐가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뒷문장 보시면 Your skin can transport an electric current라는 단어가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하고 그래서 뭐 형용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사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efficiently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뭐 금방 뭐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고민을 했다. 지문의 숙지 정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고요. 가능한 한 본문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본문 암기는 이제 막 완전히 통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문장이나 중요한 단어 같은 거를 이제 빈칸을 뚫어놓는 시험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7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문장이고 뭐 3인칭 단순히 복순이 따지면서 그냥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역시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틀린 그림 찾기이기 때문에 딱히 고민을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보고 이거 인클리지스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은 문맥이에요. 이게 문맥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어를 물어보는 건데 이 단어 중에서도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반열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떠한 단어의 밑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뭐 여기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는 사실 모의고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센스가 워낙 탁월해서 괜찮은데 이 반열가 분명한 단어여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complete라는 단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의 반영 뭐야? incomplete죠. 완전하고 불완전한.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efficient의 반영은 inefficient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주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죽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근데 죽다의 반영은 버리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워놓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야, 죽다의 반영어 뭐야?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그런 단어는 정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바이어스 뭐야? 편견, 편향, 이거는 무시하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유의미한 반영어가 생각나지 않고요. complete, incomplete 앞에 붙여주면 되고요. omission도 잘 생각이 안 나고 are include, exclude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틀린 그림 찾기로 이제 쭉 가주셔서 3번이라고 골라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9번 갑시다. 9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여 생각해 주시고 반여 생각 안 나시면 그냥 틀린 그림으로 골라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0번 쭉 넘어가는데요. 10번 문항도 이제 이거는 약간 까다로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막 여러분들은 선지가 되게 복잡했을 거야. 뭐 AC, AB, 뭐 ADB, CDB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틀린 그림 찾기로 그냥 계속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형이 없었죠. 변형이 없으면요. 원래 이게 굉장히 장기고에서는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대부분 변형을 치는데 블러 뭐 어떤 뜻이라고 배웠어? 흐릿하게 하다. 너네들 뭐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하죠? 그걸 이제 뭐 블러 처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uncomfortable 뭐야? 편리하지 않는, fewer 더 적은, highlight 강조하다, true, trust 믿음.
너무나도 쉬운 단어였기 때문에 뭐 이거를 외부 단어니 뭐니 하면서 굳이 핑계를 대실 필요가 없고 그냥 본문 숙지만 되면 충분히 10번 문항 같은 것도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일단 11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이었는데 이 플라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이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학이라는 거는 너의 안에 내재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고에서의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일단 이 빈칸 추론은요 외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이제 대입학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변형이 안 일어나면 그냥 원래 본문에 있었던 선지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세 번째는 장기고 선생님들은 조금 시험지의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모의고사랑 굉장히 유사한 유형으로 이제 출제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유사한 유형에서 특히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빈칸 추론은 100%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장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를 장기고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가주셔야 되냐면 일단 이 지문의 주장과 주제를 첫 번째로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문제를 푸는데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지문의 주제 주장 뭐냐면 플라톤은 아름다움은 너의 안에 내재되어 있고 너가 정하는 즉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앞문장에서 이제 이 레더를 잡아주시고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lies within 놓여져 있다. 어디 안에 놓여져 있냐면 lie가 lie라는 동사가 일형식으로 쓰였으면 놓여져 있다. 그리고 전치사와 함께 쓰였으면 100% 어디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내가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에 안에 놓여져 있었냐면 everything, 모든 것 안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at appears beautiful to you, 너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쵸? 모든 것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약간 좀 호긴 했는데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캐치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12번 계속 이어서 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이었는데 Let's assume, 가정해보자. That at least, 최소 몇몇의 동물들은 생각하는 게 가능하대요. 여기까지 읽고 너희들은 그 다람쥐가 막 나뭇가지를 옮겨서 다니는 그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제목은요 They can manage, 그들은요 관리할 수 있대요. 뭐 없이? 그들 없이 in this type of thinking,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요 그 생각과 개념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그냥 그 개념이 없어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람쥐가 나뭇가지를 막 옮겨 다닐 때 그는 생각하지 않고 탁탁탁탁 옮겨 다닌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생각 없이, 그쵸?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이러한 개념 없이 그냥 생각만 해서 그들은 manage, 해내다, 관리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대입학이랑 굉장히 유사한 문항으로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빈칸 추론이라는 게 모의고사가 장기고와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즉 장기고 선생님들은 꽤 모의고사의 출제 어떤 그런 경향성을 반영한 고퀄리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대입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빈칸 추론 역시 그것도 조금 잘 알아주시고요. 이 역시도 이제 빈칸 추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Beliefs are powerful. 신념은 강력하다. 그들은 influence 뭐냐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 우리의 life path, 인생의 길을 shaping, 구성한대요. 자, 이것도 역시 주장과 관련된 빈칸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원래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주어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뚫려져 있어. 근데 이 빈칸이 원문에서는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변형이 되어봤자 이게 A 다시야. 그래서 이제 빈칸 추론 공략법을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장기고 한정입니다. 장기고에서는 일단 대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제 주장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원문의 빈칸 내용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와 가장 유사한 선지를 골라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14번도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접속사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했고요. 이 역시도 그냥 원문의 내용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원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시면요, 그냥 이거의 앞뒤 문장, A, B에 뚫려있는 앞뒤 문장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B번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역접의 관계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however는 되고, moreover, 게다가 similarly, 유사하게 이런 거 제껴주시고요. 1번을 봐주시면 되는데, 1번에서 as a result, 결과로서. 그럼 이 as a result라는 것은 일단 뒷문장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문장에는 원인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앞뒷 문장이 역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2번 선지를 골라주시면 딱히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는 문제죠. 관계없는 문장인데, 원래 뭐냐면, 야, 원래 문제는 이랬는데 원래 문제에서 없는 문장을 찾아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10초 컷이 나야 되고 그냥 어렵지 않게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 읽다가 이거 그냥 원문에서 못 봤는데 하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너무나도 간략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해설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일단 17번 문항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이례적으로 ACB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조금 진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너네들이 그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1번이 거의 정답이 아니에요. 1번이 정답일 수 있는 시험지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평가원 첫 번째 모의고사가 고3 6월 모의고사인데, 거기에서는 약간 조금 진보적인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거의 1번이 정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약간 내신이라서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 역시 순서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너네들이 봤던 원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딱히 어렵게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번 문항도 문장 삽입인데, 이것도 그냥 문장 삽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되고, 요즘에 모의고사에서 너희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5번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장 삽입도 5번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장기고에서도 이걸 반영했는지 안 반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장기고에서 문장 삽입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죠. 너네들 얘기에 따르면. 그럼 이제 이 주어진 문장은 총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시사나 대명사가 출제가 주어로 있는 문장. 그쵸? 이게 주어로 있는 문장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요. 내가 이걸 왜 강의하냐면, 너네들이 이제 내가 첫 번째 그 총평을 할 때 10번의 시험 중에서 딱 한 번의 시험을 봤다 이거죠. 그럼 이제 9번의 시험이 남았는데, 9번의 시험도 역시 시험 지문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이 이제 주어질 때, 이런 문장이,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문장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문장 삽입을 대비하면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this 같은 지시사나 대명사 they, it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장 삽입에 출제가 많이 되고 주어진 문장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는,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거의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역접의 접속사가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됩니다. 예를 들면 however이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는 것.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순서를 정해준 게, 이게 주어진 문장에서 순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운효고등학교에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출제가 가장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장기고에서는 그래도 약간 모의고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하시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신틱한 문제는 많이 출제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짧은 문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어떤 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조금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찌질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출제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짧은 문장이나 지시사, 대명사 혹은 역접의 접속사가 포함된 지문의, 그러니까 문장을 보았을 때는 너네들이 걷다가 별표를 치고 문장 삽입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시험을 대비할 때.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는 장기고에서 문장 삽입 출제될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시사나 대명사가 사용된 이 they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문장 삽입에 주어진 문장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냐면 이 they가 나왔어요. they.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요. 뭐 이것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otherwise도 충분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가 본문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내가 그 강의를 할 때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잘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번이 나왔는데 이 20번 같은 거는 요약문이니까요. 20번과 21번 둘 다 요약문이거든요. 자, 일단 이거의 난이도를 한 번만 봅시다. 난이도를. 자, 이게 난이도라는 게 뭐냐면 이 선지의 외부 단어예요. 근데 whole, 전체의, limited, 제한된, partial, 부분의,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는, entire, 전체의, considerable, 많은, balanced, 균형 잡힌, little, 적은, complicated, 복잡한, inoffend, 충분한. 어려운가요?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쉬운 단어고 어려운 단어가 한두 개 있는 거는 그냥 너무나도 평이한 외부 단어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걸로 막 호들갑 떨면서 뭐 외부 단어 때문에 시험이 망했어요. 이렇게 뭐 핑계를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21번의 외부 단어는 볼 건데 activate, 활성화하다, beneficial, 이점이 있는, stimulate, 자극하다, harmful, 위험, 아니 뭐 피해가 있는, influence, 뭐 영향을 미치다, unnecessary, 불필요한, deactivate, 활성화하지 않다, essential, 중요한, 필수적인, shrink, 줄어들다, 가라앉다, valuable, 가치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이 역시도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난이도는 이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요약문의 접근 방법을 한 번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요약문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로 이제 대의파악이에요. 내가 이것도 이제 앞선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봐봐, 이거 어떤 지문을 요약해서 그 문장에다가 단어를 끼워 넣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약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주제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절대로 부연 설명에 대해서 써주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이 지문을 너가 한번 요약해 볼래? 라고 누가 시켰어요. 근데 요약을 할 때 그 지문에서 뭐 쓴 예시나 부연 설명을 너희들은 쓰면 그건 요약을 잘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시도 핵심적인 포인트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데, 두 번째는 이제 여기부터 자주 틀리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냐면 접속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접속사라는 게 뭐냐면 딱 두 개예요. 역접과 양보예요. 이 접속사를 활용을 자주 시켜요.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난이도가 뭐 한은 아니고 한 중 정도는 되는 수준인데, 자,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이 있고, 자, 너 이 지문 요약해봐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지문의 주제를 너네들은 이미 다 알고 들어가셨어야 되고, 이 지문의 주제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써볼게요. 카페인은 몸에 해롭다라는 게 이제 너네들이 알고 있는 주장 혹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접속사의 활용 잘 볼 거야. 나는 이 양보라는 걸 쓸 거거든요. 양보의 접속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양보라는 건 뭐냐면 비록 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보라는 건요,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 although가 대표적인 접속사죠. although도, even도, as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although, 카페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컴마가 있고, 여기서 카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비록 카페인은 A일지라도
카페인은 B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가 돼야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너네들이 알고 있는 대입하기에서는 카페인은 몸에 해롭다라는 거기 때문에 스탠스가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A에 들어가야 돼? B에 들어가야 돼? 너네들이 중학교 때 배운 개념에 따르면 이것은 부사절 혹은 종속절이라 그러고요. 이 밑에 이 컴마를 기점으로 밑에 문장은 주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절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이너스 스탠스는 이 B에 들어가 줘야 되고 이 A에는 비록이라는 단어가 있고 양보의 절이기 때문에 긍정 스탠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든 거야. 비록 카페인은 맛있을지라도 카페인은 몸에 해롭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파악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접속사를 활용해서 시험의 문제, 즉 요약문의 시험 문제를 난이도를 조절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역접 아니면 양보의 접속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스탠스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까지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툴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가봅시다. whole, 전체의, partial, 부분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whole과 partial의 단어의 특징은 정반대의 특징이에요. 그럼 만약에 너네들이 A에 긍정 스탠스를 잡았으면 2번이 제껴지는 거고 A에 마이너스 스탠스를 잡았으면 1번이 제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네들이 봐주면 이 접속사가 since로 쓰였는데 since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내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앞줄의 내용, 즉 A의 내용과 이 B의 내용은 같은 스탠스를 갖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냥 이거는 요약문이기 때문에 대입 파악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이 A번과 B번도 한번 봅시다. 자, 21번 마지막 객관식에서 마지막 지문인데요. 이거 보면요. A 내용 나와 있고 접속사가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너네들 이번에 장기고에서 출제된 요약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especially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특히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내용은 주된 내용이고요. 이 B에 대한 내용은 부연의 내용이고요. 이거 역시 같은 결을 지닌다, 순접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딱히 지문을 풀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요약문이 은근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요약문이 어려우면요. 그냥 너네들이 뭐 본문 분석할 때나 아니면 내신 준비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주어랑 동사를 체크하세요. 크게 읽는 것은 strengthening, 강화인데요. neural, 뇌의 연결을, improving, 증진시킨대요. 그리고 enhancing, 강화시킨대요. 그럼 여기서 이 크게 읽는 거, 너네들은 이 지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크게 읽는 것은 뇌를 발전시킨다, 뇌를 발달시킨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긍정 스탠스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여기 이 A의 내용과 B의 내용이 순접이기 때문에 둘 다 긍정 스탠스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activate, stimulate, influence, deactivate, shrink가 나왔는데 여기서 activate는 활성화하다, stimulate는 자극하다, influence는 영향을 미치다. 4번 deactivate는 뭐 이제 연결을 이제 활성화하지 않는다. 5번 shrink는 줄다, 줄이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 스탠스이기 때문에 1, 2, 3번만 남겨두고 4, 5번 제껴주세요. 스탠스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탠스를 표시하고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B에는 beneficial, 긍정 스탠스가 들어가야 돼요. harmful이랑 unnecessary, 2, 3번에 피해가 있는, 폐해가 있는, unnecessary, 불필요한 이런 거 제껴주시면 1번밖에 안 남죠. 이런 거는 너무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장기고 치고 이번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고 외부 단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단어는 외부 단어가 아니라 기본 단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객관식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요. 서술형 해설도 이제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봐주시고 솔직히 얘기하면 틀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지문 숙지만 조금 잘 해가셨으면 뭐 딱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서 20점이 나왔든 60점이 나왔든 100점이 나왔든 시험을 보면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시느라고 일단 고생 되게 많았고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장기고에서 이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이런 유형을 일단 익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유형을 익힌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단어나
아니면 좀 빈칸 추론 같은 거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첫 번째 시험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시험은 반드시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에 등급 컷에 비해서 이제 등급 컷에 또 따라서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는 그 약간 부가적인 문제고요. 일단 조금 크게 봤을 때는 무조건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좋아합니다. 장기고에서는. 그래서 일단 유형을 충분히 익히시는데 이 영상이 활용됐으면 좋겠고, 기말고사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잘 못 보신 분들은 만회하시고, 잘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